주말에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말답게 비교적 조용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시작에 앞서가지고 암호화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식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사건이 유럽에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지만 유럽 여러 나라에서 각국의 정부에 대항해서 부당한 규제에 항의하며 농민들이 강하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농민들이 농사를 중단하자 식료품점이 텅텅 비는 사태가 다시 한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사태가 잠깐 발생했었는데 이러다가 말았었죠. 이번에는 좀 더 강경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룩셈부르크의 한 마트인데요. 텅텅 비었죠. 프랑스랑 벨기에 등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 역시 해당 농민들의 시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농민들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 다음으로 이어서는 로버트 키오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지만은 속지 마라. 아직도 위험한 시장이다. 미국 증시 대신에 비트코인을 사라라고 충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주식시장이 붕괴될 수가 있다. 미국 증시 시장이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내막을 살펴보면은 미국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이 시장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애플,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등등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미국 증시는 쉽게 붕괴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것인데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의 자산을 도난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다. 연준 의장, 재무부 장관, 월가의 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및 과세, 주가 조작을 통해서 미국 시민들의 재산을 훔치고 있다. 이 때문에 나는 주식, 채권, 달러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물론 로버트 키오사키 몇 년 전부터 주식시장 망한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정확히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맞출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하고 있는 이것, 미국 시민들의 자산이 도난당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세, 인플레이션이 특히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염병 사태 때 더욱이 그랬었다시피 최근 몇 년도에 부의 이동, 상위 5%, 10%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 정부의 농간이다.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의 주장. 저는 확실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다가 이런 소식도 나왔었는데요.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죠. 다른 주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게 되면은 해당 도시로 버스에 실어가지고 보내곤 합니다. 자, 그러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뉴욕에 이어서 뭐라고 했느냐? 불법 이민자들을 도와줄 건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있죠. 실업급여를 불법 이민자들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방침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도 그렇다시피 주정부들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달러를 어디서 가져오게 될까요? 결국은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 달러가 점점 더 희석되어 가는 동시에 빚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러면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점점 암울해질 수밖에 없겠죠. 달러 위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점차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소식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슈퍼볼 진행했을 때 미식축구 경기 시즌 우승을 놓고 다투는 그런 대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당 행사에 또 광고가 중요하게 떠오르곤 하는데 과거에는 FTX 등등 여러 암호화폐 회사들이 광고를 진행을 했었죠. 크립토닷컴이나 코인베이스 등등도 슈퍼볼에서 광고를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암호화폐 관련된 광고를 구경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실망해야 될까요? 아니죠. 과거 몇 년 전 암호화폐 광고가 나왔을 때보다 지금 비트코인의 펀더멘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해져 있습니다. 왜냐? ETF가 승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진입을 했기 때문이죠. 더욱더 많은 ETF 관련된 회사들에서 비트코인 광고를 본격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주요 타겟은 다름 아닌 베이비 부머라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생소한 사람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최근에 구글이 비트코인 ETF 광고를 통과를 시켰죠. 허용을 시켜줬는데 이제는 메타의 자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조만간에 비트코인 ETF 광고를 허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광고를 허용해 줄 수가 있겠죠. 바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비트코인은 어떻게 사는 거니? 그러자 아들이 겁나 쉬워요 엄마. 이제는 ETF가 있기 때문이죠. ETF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존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야기하시기를 아이고 내 새끼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기를 비트코인 ETF 광고가 암호화폐 선전에 과거에 자주 등장했었던 젊은 스포츠 스타, 영화배우, 모델, 예를 들어서 톰 브레이디 혹은 맷 데이먼이 암호화폐 광고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단순한 광고에 컨셉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슈퍼볼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광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비트코인 현재 상황은 지금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슈퍼볼 이 경기 때 가장 안 좋은 관객석의 이 티켓 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0라고 합니다. 제일 싼 게 $8,000.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데 이거 보러 사람들이 몰린다. 미국 시민들의 신용카드 빚이 사상 최초로 $1조 돌파했다라고 작년에 나왔었는데 야, 사람들 정신 못 차리네요. 그 돈이 있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비트코인을 사야죠. 고래나 기관들도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데 개미들도 살아남고 싶으면은 빨랑빨랑 쫓아가야 되겠죠. 암호화폐 분석업체 센티멘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래들의 지갑 숫자 사이에 큰 변동성이 있었다라면서 다음과 같은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고래들 비트코인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지갑 숫자 같은 경우는 1958개로 2022년 11월 기준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6일 만에 47개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100개에서 1000개를 보유한 돌고래들 같은 경우는 13,735개로서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 6일 기준으로는 154개가 줄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형 고래들 숫자는 좀 는 반면에 돌고래들 숫자는 줄었다. 근데 모르기는 몰라도 돌고래들 중에 대형 고래로 업그레이드를 한 고래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파인더에 의하면 여러 분석가들이 예측하기를 비트코인이 올해 77,423달러까지 상승해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겠고 2025년 말까지 122,866달러, 2030년도까지 366,6,935달러까지 떡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석에 대한 근거로 주요 기관 투자들의 암호화폐 관심 상승,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되버렸다, 반감기 등의 요인들을 제시를 했고요. 반면에 미국 캔버라대 수석 조교수 존 호킨스는 밝히기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후에 일시적인 가격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투기성 거품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마도 저점 매수에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투기성 거품은 개뿔, 지금 몇 년째 투기성 거품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어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기를 비트코인 하방 압력 재료가 조만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몇 주 안에 비교적 우호적인 거래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ETF에 긍정적인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시경제 환경도 디지털 자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준이 다가오는 5월 금리 인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역시 암호화폐 추세를 반전시킬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 분석,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는 이야기해주기를 비트코인 41,300달러와 44,000달러 사이에 갇혔다. 무한굴레,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위로 가게 될 것인가 아래로 가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강한 저항은 45,947달러 선에, 그리고 진짜 지지선 같은 경우는 4150달러 선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어느 방향이든지 가게 될 때까지는 그냥 와리가리 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무료 분석가 어제에서 이야기하기를 계속해서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살짝 올라주면서 43,781달러 이상까지 올라가지고 유동성 흡수 후에 41,000달러 중반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한번 점쳐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약간 상승 후에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겠다.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무거워 보인다. 여전히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약간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무료 분석가와 비슷하게 약간 상승해가지고 46,600, 70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만 달러 초반대까지 한번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단기적인 분석. 반면에 뉴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역 헤드앤숄더가 터져주게 된다면 48,558달러까지 중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다음 행보는 어디가 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와리가리만을 쳐대고 있는 비트코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환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펀더멘탈 같은 경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알트코인 및 기타 소식들도 짜잘짜잘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이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인데 약세가 보여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다가 50센트대까지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라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의 분석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다가 티아 같은 경우 세이도 그렇고 티아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티아 같은 경우 초기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얼마에 팔았었느냐? 0.0094달러에 팔았었다라고 하네요. 야, 초기 투자자들은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주말에는 유동성이 적어가지고 대부분 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눈여겨서 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한 가지는 칠리즈다. 칠리즈가 지금부터 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손절가 걸어놓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솔라나 기반으로다가 새로운 밈 코인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거위 코인 홍크라는 것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2주 만에 177% 급등. 야, 이거 무슨 동물의 왕국이냐? 아무튼 밈 코인들 같은 경우는 김치 코인이랑도 좀 비슷하죠.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소개드린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주말에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광조댓을 통해서 오늘도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